조심스러운 네. 질문이기도 한데 현 정권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여러 이야기들 하시고 뭐 불만 있으신 분도 계시고 칭찬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준석 대표는 현 정권, 문재인 정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실패로 규정합니다. 실패다. 네,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하면은 물론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성과를 내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방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 2년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실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. 특히 어떤 부분이? 백신 접종률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통제식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회사에서 우리한테 와서 읍소를 한다, 좀 사달라고. 근데 우린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산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봤을 때는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까지 고압적이고 좀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임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백신 수급에 실패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랜 기간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어렵게 많은 통제적 조치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거야말로 사실 저희가 어떤 방역 참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. 또 그 다음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갈라치기를 너무 많이 하셨다. 편가르기. 원래 그 정치라는 것이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좀 구분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간호사를 높이고 의사를 높이고 이런 문제로 의료진 간에도 갈등을 만들어냈고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을 만들어냈고 뭐 여러 분야에서 처음에는 뭐 토착 외구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적폐 세력이란 단어 나올 정도로까지 국민을 갈라놨다는 것이죠. 그것들에 있어서 그들이 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망국적인 지역 갈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이 편가르기는 또 몇 년 갈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. 그렇다면 코로나19 방역 실패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고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기본적으로 통제식 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거였으면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답변들을 줬어야 됐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얼마 기간 동안 우리가 시도해보고 그때까지만 참아달라. 그리고 그 방역 때문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은 그 손실은 모두 보상해 드리겠다. 뭐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점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량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정부 믿고 방역에 동참했다가 폐업하고 폐업하시고 나면 나중에 정부 지원금 이런 것도 오히려 받기도 어려워집니다.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.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말했던 백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처음엔 비웃었거든요.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아니 저 나라는 왜 바보같이 인구의 5배, 6배 물량을 계약하나?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라들이 옳았죠. 5배, 6배 물량을 계약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량이 다른 곳에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약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는 납품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알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때 백신 예를 들어 사는데 몇 조 원 돈이 더 투자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제에 있는 타격이 몇십조 더 크거든요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이 좀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 가운데 이건 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잘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많이 지금 와서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초기에 굉장히 뭐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자주 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참 우리가 가슴 설렜었죠. 그때는. 그렇죠. 그리고 뭐 도보다리 회동 이런 것들 기억해 보면은 뭔가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다른 한 단계 격상된 대북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북한이 뭐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도 그 쏘고 시체까지 소각하고 거기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란 듯이 폭파 해체를 했거든요. 그랬죠.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오히려 북한에 어디에 어떤 책을 잡혔길래 저렇게 반응하느냐라는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잘한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있는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. 그렇다면 이제 대안으로 제1야당이 또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. 정책.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. 어떤 정책들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저희가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뭐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고민들을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
국민들에게 자유라든지 아니면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.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를 특징 짓는 어떤 그 실패들은 부동산 정책 다 아시는 것처럼 25번이 넘는 이런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전부 다 규제 일반도였고 시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거든요. 저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시장의 원리와 그리고 자유의 논리와 철학에 맞는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겠습니다. 네.